이번에 너무 무리했다. 그 마지막 그 만성피로 두드러기 기능의학 검사, 이거는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두드러기도 났지만 장도 많이 안 좋아졌고 이명, 어지럼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그리고 그 이석증도 반복이 되고 막 그래서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병은 없다는데 몸이 계속 아플 때 하는 그런 검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한 그 원장님이 개원한 분이 있어서 개원 선물 겸 잔뜩 검사를 긁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4번, 5번은 비싼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랬을 때 이 검사 결과 때문에 제가 기능학 검사를 사실 받아본 것도 있거든요. 학생 때는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학생 때뿐만 아니야. 학생 때도 아니고 레지던트 때도 기능학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 게, 사실 약간 사자 같잖아요, 느낌에. 이거 진단명에 막 누수 증후군 막 이런 게 있어요. 영어 리키거 신드롬이긴 한데, 그래서 싫어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고, 그때 얘가 뭐냐면 대변 검사예요. 대변에 내가 어떤 균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했더니 제일 위험도가 높은 게 비만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나 뚱보균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이런 검사들 진짜 의미 있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교과서에 이런 기능의학 관련 장내세균 관련 검사들이 내용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을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쪽의 질환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지가 막 나왔고요. 특히 이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회복 치료, 항산화 수액 치료 이런 부분을 다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뭔가 뭐 유산균을 먹고 어떤 식으로 식단을 관리할지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영역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 선물 기념으로 제가 다른 기능학 검사도 뚱보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설득력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른 애들 다 같이 받아봤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 NK 활성도 검사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암에 대한 발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그 이뮨 알파, 자닥신 이런 그런 주사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상으로 나왔고, 또 이 항산화 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네,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이건 뭐냐면 항산화라는 거는 내 몸이 어떻게 보면 염증을 대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말을 하는 거고, 산화 스트레스는 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부하가 걸리고 있나, 항산화 능력을 얼마나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랬을 때 결국 요거가 많이 안 좋게 나오면 항산화 수액 치료인데, 요게 좋게 나와도 사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타치온, 배곡주사 이런 부분들은 내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 얘네 검사가 안 나와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액 먼저 맞아봐도 돼요. 검사 안 하시고. 그리고 사실 요 머리카락 모발 검사에서 이게 또 굉장히 이제 나쁜 중금속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건데, 내가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내 몸의 대사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기능의학 검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검사, 내가 약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이런 약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경우 실제로 부작용 가능성도 심해지고, 약을 저용량으로 더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응고제, 동맥경화용제, 고지혈증약, 그리고 고혈압약, 소염제, 혈당 강화제, 우울제, 경련제, 소화성 궤양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흔하게 쓰는 약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은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은 용량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인데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약물에 대한 효과가 정상이고 대사 속도가 정상이다. 대사 속도가 빠르면 약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 특별히 문제 없고 표준 용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수르륵 너무 지나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 환자들한테 이런 검사들은 안 해요. 왜냐면은
결국 치료 과정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만일 정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의학 전문병원 제가 이제 그 히포크라타 의원을 추천드리거나 그러는데, 근데 저희 쪽 검진센터에서도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활용하는 검사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유기산 대사 그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얘가 주로 뭐냐면 제가 표현하기로는 각각의 지금 보시면 약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이 어떤지. 특히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검사인데, 얘가 그래서 나쁘게 나오면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요 소변 유기산 검사는 딱 보시면 너무 알기 편하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각각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주로 문제가 있는지도 나옵니다. 빨간 거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장내 세균 대사가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요 검사랑 아까 처음에 했던 장내 세균 진짜 변을 검사한 거랑 소변을 검사한 거랑 일치해서도 제가 좀 놀랐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런 대사와 함께 사실은 장을 회복시켜야지 내 몸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거를 저 역시도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적인 두드러기 피로, 뭐 만성 가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요 소변 유기산 검사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해서 보시면은 어떤 영양소들이 좀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좀 추천을 드리는 거, 사실 얘보다도 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리고 나면 환자들이 더 궁금해요. 제가 이거 막 비싸니까 나중에 뭐 증상 조절 안 되면 해라 막 이러는데도, 아니다, 자기 그냥 건강 위해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비싼데. 그래가지고 얘가 음식 과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알러지랑은 조금 달라요.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IgE라는 걸 매개로 하고,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IgG를 매개로 하는 음식 반응이 있는데요. 사실 IgE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 그 막 땅콩 알러지, 그리고 우유 알러지, 갑각류 알러지, 요런 부분은 IgE를 매개로 해요. 그래서 그 알러지 검사 같은 경우는 급여도 돼요. 마스트 검사라고 해서 108종 검사하는 거 하는 건데, 얘는 사실 어렸을 때 두드러기 이런 거 나타나면 보통 하나의 특정한 종류인 경우가 많은데, 성인기에 생기는 만성 두드러기는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알러지 마스트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 검사를 해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장이 제 모든 거의 시작인데, 이 장을 공격하는 음식을 찾아내는 검사가 이 음식 과민증 검사입니다. 특히 결국에는 내가 장이 이렇게 사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음식들, 음식 과민증이 있다고 나오는 음식은 내가 단순히 소화를 못한다가 아니라 장을 공격한다가 되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장의 세포 사이의 간격이 약간 멀어지는 그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이름 장누수증후군 이러면 되게 이상하고 막 한의학 같고 뭔가 모르겠고 이런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음식이 장을 공격해서 장이 약간 헐거워져서 현관문 열어두고 사는 거랑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장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내 몸에 흡수되는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균총도 어긋나고 내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다 주게 되고, 이게 바로 장누수증후군이고 기능의학에서 장회복 치료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증상이 바로바로 안 나타나요. 유당불내성도 요쪽 계열이에요. 글루텐도 이쪽 계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알러지는 먹고 나면은 예를 들어 빠르면 진짜 1, 2분 내에도 증상이 나타나고, 느려도 보통 1시간 안에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음식 과민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먹었느냐,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서 빠르면 한 2-3시간 안에도 증상이 나타나지만 길면은 72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러면은 내가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증상이 꼭 두드러기 이런 거가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걸리고 전정신경염 이석증, 이게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 이 어지럼증부터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증상을 많이 유발한 음식은 사실 우유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몇 번째 단계인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우유나 유제품 계열은 이게 원래 1, 2, 3, 4, 5, 6 이런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이 뒤에 있는 클래스는 조금만
조금만 들어가도 증상이 생기고, 이 앞에 있는 거는 많이 들어가야만 증상이 생기는 건데, 우유만 보통은 클래스 4 정도, 3, 4 정도는 돼야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클래스 1, 2에 있어도 우유는 의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클래스 4고, 우유를 마시고 나면, 많이 먹고 나면, 그 크림이나 치즈 이런 걸 많이 먹고 나면은 며칠 뒤에 굉장히 피로해지고 굉장히 컨디션 안 좋아지면서 약간 비특이적 두드러기도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점막이 주로 반응을 하거든요. 위나 장도 점막이지만 두드러기도 그렇고 여기 전정기관 이쪽도 점막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는 질염, 방광염, 그리고 부비동염, 비염 뭐 이런 부분이 약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내 몸을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구르트는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이런 검사에도 보통 까먹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근데 전에 요아정이 유행했을 때 누가 선물로 줘갖고 한번 먹었다가 진짜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오랜만에 얘 음식 과민증 결과를 열어보고 나니까 나 요구르트도 안 되는구나 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밀이나 보리도 안 되네요. 아니, 그래도 클래스 1, 2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쭉 우리 거의 2시간이 됐네요. 2시간 동안 국가건강검진, 종합검진, 그리고 선택검사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받아본 무려 70만 원짜리 검사, 그리고 기능의학 검사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라이브도 남겨두겠지만 각각의 쪼각내가지고 나중에라도 찾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건강검진 결과 받고서 이 검사 결과가 무슨 의미지 해석하는 데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건강검진 나중에 선택하실 때 나 이 검사들을 해야 되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맞아. 이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실 다음 영상은 그냥 제가 크리스마스 날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친구들이랑 놀기로 해가지고 다음 영상 이건 예고편입니다. 그냥 제가 정신과에서 받았던 검사들도 여기에 추가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하면서, 저는 MBTI를 중학교 때 처음 받았거든요. 중1 때.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심리 검사들도 많이 받아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건 예고고요. 어쨌든 다들 이 건강검진, 국가검진부터 종합검진 다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오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제 강의록을 만들면서 길어질 것 같긴 했어요. 지금까지 다이어트한 닥터,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박 의사 바닥유연이었고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사실 질문해 주셨어도 되는데 질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서 근데 댓글 남긴 거는 약간 너무 진료 같아서 제가 대답이 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음 달 마지막 주에도 라이브 할 테니까 그때 채팅창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같이 건강합시다.